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들의 똑똑한 TV 맘똑TV. 오늘은 돌진한 우리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꼭 한 번쯤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돌진부터 모유 수유나 분유 수유를 하던 분들은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생우유 먹여도 될까? 아니면 킨더밀시부터 시작해야 되나? 그냥 유아식만 먹여도 괜찮지 않을까? 육아는 매 순간순간이 선택의 연속이죠. 그래서 돌진부터 부모님들이 돌 이후의 아이 먹거리에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열심히 찾아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는 돌이 지났으니 그냥 우유 먹이면 되지 뭐 굳이 다른 게 필요할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킨더밀시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은 너무 달아서 살이 많이 찌지 않을까? 하며 킨더밀시에 대해서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그래서 오늘은 엄마들 사이에서 꽤나 많이 회자되는 주제, 바로 킨더밀시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풀어볼 건데요. 특히 우리 아이가 편식이 심하다, 유아식을 잘 안 먹는다 하는 분들은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킨더밀시는 독일어로 유아용 우유라는 뜻이에요. 영어권에서는 토들러 밀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킨더밀시는 분유나 모유에서 생우유로 넘어가는 시기인 12개월 이후의 아이들을 위한 성장기용 조제유입니다. 우유 대체제나 잠깐 거쳐가는 단계로만 여겨지곤 하지만 실제로는 영양 불균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돌진하면 그냥 생우유 먹이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죠. 사실 맞습니다. 아이가 유아식 잘 먹고 우유도 거부하지 않는다면 굳이 킨더밀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르죠. 생우유를 거부하는 아이, 유아식을 잘 안 먹는 아이, 특정 음식만 먹어서 편식이 심한 아이 등등 이런 경우에 돌 이후의 아이들은 영양 불균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킨더밀시가 부모님들에게는 아이의 영양을 보완해줄 수 있는 하나의 보완제가 될 수 있어요. 킨더밀시의 핵심 역할은 태어나서 계속 잘 먹던 모유나 분유에 익숙해져 있다가 처음으로 생우유를 먹으면 거부하는 아이들을 위한 중간다리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왜냐면 킨더밀시가 우유보다는 조금 더 달달하고 모유와 분유랑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모유나 분유를 먹다가 생우유로 넘어가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적응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저도 1년 완모 후에 킨더밀시를 1년 동안 먹였었고 그 뒤로 생우유로 넘어갔었는데 정말 잘 먹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이때 킨더밀시가 조금 달달하다 보니 밥을 안 먹는 아이나 살이 안 찌는 아이에게만 먹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것도 오해입니다. 실제로 생후 0에서 3세는 뇌 발달의 80%가 이루어지는 시기여서 모체의 항체도 사라지고 면역도 약해지는데 킨더밀시는 이런 시기에 우유보다는 더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들을 보강해줍니다. 그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킨더밀시는 달달하다니까 당이 많아서 살이 많이 찔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모유, 분유, 생우유, 킨더밀시에 들어있는 당의 함유량을 보면 모유를 기준으로 분유나 생우유, 킨더밀시 모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킨더밀시가 생우유보다는 당 함유량이 조금 더 많아 달달하게 느껴지지만 모유와 분유랑 비교했을 땐 같거나 그것보다 적은 수치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당이 들어가 있는지 당의 종류를 봐야 돼요. 단순 당분 함량 수치보다는 당의 성분이 중요합니다. 우유나 킨더밀시 속의 당류는 액상 과당이나 설탕, 시럽과 같은 첨가당이 아니에요. 대신 천연당인 유당이 들어있는데요. 이 유당은 모유에도 들어있는 당분으로 아기의 두뇌 발달 촉진에 도움을 주고 우유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맛이 나는 것은 모두 건강에 안 좋다라고 연결짓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라는 거죠. 자, 그럼 킨더밀시와 생우유의 차이점은 당 함유량 뿐일까요? 생우유와 킨더밀시는 무엇이 다를까요? 킨더밀시의 영양 성분을 보면 생우유보다 아이가 소화하기 좋은 수준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소화 기능이 완벽하지 않은 아이들이 더 편하게 마실 수 있어요. 그 외에 우유에서 부족한 철분, 비타민, 미네랄의 영양소가 추가되어 있고 돌 이후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는 DHA, 장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보강된 제품입니다. 생우유나 유아식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돌 이후에 아이가 편식이 심하거나 밥을 잘 안 먹을 때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 포인트 한 가지가 있어요. 몇몇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킨더밀시는 식사 대용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유아식은 잘 안 먹고 킨더밀시를 잘 먹는다고 킨더밀시만 주거나 킨더밀시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유아식을 덜 주거나 안 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킨더밀시는 주식인 식사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돌 이후에 먹일 수 있는 균형 잡힌 간식이라고 꼭 생각해 주세요. 그럼 킨더밀시는 하루에 얼마나 주면 될까요? 돌 이후에 간식 개념으로 평균 하루 200에서 400ml의 섭취를 권장합니다. 저도 실제로 아이에게 아침, 저녁 2번 정도 간식처럼 킨더밀시를 줬었는데요. 너무 많이 주면 밥 대신 먹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아식과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돌 이후에는 평균 하루 200에서 400ml의 섭취 권장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 우리 아이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킨더밀시를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아이가 생우유를 소화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두 번째, 유아식을 잘 먹지 않거나 편식이 심한 아이. 세 번째, 외출 시나 중간중간 간식 대용으로 영양을 보충해주고 싶을 때. 네 번째, 성장 속도가 느려 비타민 D나 철분 등 결핍이 우려되어 추가적인 영양 보충이 필요할 때. 보통 가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영양 결핍 우려인데요. 돌 이후에 아이들이 식사 패턴이 바뀌면서 생우유 전환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 킨더밀시를 생우유 전환 시 문제를 겪는 아이에게 영양 설계된 대안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참고로 킨더밀시를 줄 때에는 젖병보다는 컵이나 빨대를 사용해서 혹은 팩 그대로 주어서 서서히 젖병 떼는 연습도 함께 해주세요. 킨더밀시는 크게 파우더형과 액상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들을 알아두시면 상황에 맞게 선택하기 좋습니다. 먼저 파우더형은 첫 번째, 대용량으로 구비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타먹일 수 있다. 두 번째, 위생적이고 양 조절이 간편하다. 세 번째, 외출할 때 휴대는 조금 불편하지만 부피가 크지 않고 집에서는 보관이 용이하다. 액상형은 첫 번째, 휴대성이 좋아서 외출할 때 간편하게 바로 먹일 수 있다. 두 번째, 빨대를 통해 자연스럽게 컵 사용 습관을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집에서는 파우더형, 외출 시에는 액상형을 활용하는 식으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킨더밀시는 12개월 이후에 반드시 먹여야 한다? No! 생우유와 유아식만으로 충분하다면 필요 없고 대신 균형 잡힌 섭취가 어렵다면 보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조제요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이 많아서 살이 찐다? No! 당 성분은 모유, 분유, 생우유와 비슷한 수준이며 천연 유당이기 때문에 아기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주식으로 먹여도 된다? No! 절대 식사를 대체할 순 없고 킨더밀시는 보완식으로 간식 개념으로 접근해주세요. 결국 중요한 건 우유든 킨더밀시든 우리 아이의 식습관과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되는 것이다 보니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와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아이가 이유식을 잘 먹고 생우유도 거부하지 않는다. 그럼 킨더밀시가 굳이 필요 없을 수 있고 반대로 편식이 심하거나 우유를 거부한다면 킨더밀시가 좋은 보완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킨더밀시에 대한 여러 편견과 오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돌 이후 아이들에 따라 영양 불균형 위험이 커질 때 킨더밀시는 이런 빈틈을 메워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균형 잡힌 식사가 기본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